허리협착증, 유착과 혈액순환의 병이다. 오늘 허리협착증의 새로운 치료법인 비수술 도침치료와 또 허리협착증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된 손영훈 한의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허리협착증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허리디스크 환자분들보다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허리협착증은 이제 척추 관절을 대표하는 가장 많은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령화 때문입니다. 젊어서 걸리는 병이 허리디스크라면 나이가 들면서 이 허리디스크가 허리협착증으로 발전하게 되죠. 점점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허리협착증 환자도 많아질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허리협착증은 더욱 많이 증가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리협착증이란 게 무엇입니까? 바로 척추 내부가 협착이 되고 좁아지면서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오래 걷지 못하는 증상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즉, 척추 내부가 좁아지고 협착이 돼서 나타나는 여러 증상들, 이게 허리협착증이죠. 실제 진료를 하다 보면 허리가 협착됐다 그래서 모두에게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허리가 협착이 된 정도에 따라서 모두가 같은 증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많은 진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허리협착증은 물론 허리의 협착 정도를 MRI를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유착과 또는 혈액순환 장애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고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현재 마디로 설릉본점에서 대표원장 하고 있고 또 도침의학회 이사이기도 합니다. 또 한방해오려봉사단 부단장을 하는데요. 이 한방해오려봉사단은 한의학을 가지고 해외에 가서 봉사도 하지만 해외에 있는 양의사들, 그러니까 해외의 의사들에게 한의학을 교육시키고 전파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몽골, 필리핀 의사들에게 한의학 교육을 했는데요. 특히 우즈베키스탄 의사에게 한의학 교육을 했었는데 그 의사가 이 도침 치료를 하는, 한의학 치료를 하는 현지 병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아리랑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에서 한의학을 배워서 내가 그 치료를 한다, 이런 의미로 아리랑 클리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매우 뿌듯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척추관절 도침치료가 정답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절반 정도는 허리협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리협착증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협착증은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평생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특히 허리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평생 동안 허리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평생 허리를 사용하면서 잘못된 생활 자세라든가 또 급격한 힘이 허리에 가해지게 되면 허리에서는 디스크와 후관절이라고 하는 곳에 퇴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의 위의 뼈와 아랫뼈가 만나는 곳에는 중력, 우리 몸의 체중들이 실리게 되는데요. 이곳은 바로 앞부분은 디스크, 뒷부분은 후관절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뼈의 위의 부분과 아랫부분은, 앞부분은 디스크에 의해서, 뒷부분은 양쪽에 있는 후관절에 의해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곳에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이, 잘못된 생활 자세와 급격한 힘이 누적되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되면 이곳이 퇴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나는 디스크가 퇴행이 되었대. 그것은 거기에 그만큼 많은 힘이 실렸던 겁니다. 나는 후관절 부위가 퇴행이 되었대. 여기에 뼈가 자라났대. 그것은 바로 뒤편에 있는 후관절 부위에 더욱 많은 힘이 실렸던 거죠. 이렇게 더욱 많이 힘이 실리는 것은 잘못된 생활 자세, 급격한 힘도 있고 또 사람의 척추가 이렇게 S자로 앞으로 굽어야 되는데 일자로 굽지 않고 일자가 되면서 더 많은 힘이 실리는 구조적 문제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고 후관절이 퇴행이 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디스크가 탈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죠. 그리고 또 뒤편에 있는, 또 힘을 디스크가 앞에서 받는다면 뒤에서 받는 이 후관절에서 비우와 골극이 일어나면서 이곳 역시도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이런 증상은 우리가 후관절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디스크 또는 후관절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디스크가 탈출되고 후관절 증후군이 생기고 이런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허리는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하냐. 척추의 한 분절에서 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가 협착증 단계가 되죠. 근데 보통 척추의 한 분절에서 협착이 일어나면 중심에서 일어나는 협착이 아니라 측방성, 약 측면에서 협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측방성 협착, 한 분절 협착이라고 하고, 이럴 때의 증상은 주로 어떤 증상이냐. 한쪽 다리가 저리는 듯한, 한쪽 다리로 저리는 듯한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허리를 계속해서 쓰게 되죠. 우리가 살면서 허리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또 어떻게 되냐. 여러 분절에 퇴행과 협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살면서 허리를 쓰면서 허리 디스크를 거쳐서 점점 더 어떻게 협착증이 되어 가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서부터는 허리 협착증이라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허리 한 분절 또는 측방부의 협착증,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분절의 협착증, 중심부의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측방부 협착증, 한 분절의 협착증이 나타났을 때는 다리에 저림이 나타나야 되죠. 또 이런 여러 분절의 협착이 나타날 때는 간헐성 파행이라든가 다리 부위에 감각 이상, 그 다음에 발바닥에 감각 이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문제는 이렇게 협착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아직 협착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협착만으로는 협착증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항상 이 구조적 협착만을 바라보고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착증에 대한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협착 외에도 협착증을 치료할 때 어떤 것을 추가로 고려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바로 유착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혈액순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 협착은 정도가 덜하지만 만약 근육과 인대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유착이 있고 또 혈액순환 능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이러한 다리 저림이나 간헐성 파행과 같은 여러 협착증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협착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 두 가지가 심할 때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적 협착이 심해도 유착 정도가 덜하고 혈액순환 정도가 좋다면 어떻게 돼요? 협착증 증상이 덜 심하게 또는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중증도의 허리 협착증,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협착이 매우 심한 사람들 중에서 무려 82%가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사람들은 유착된 정도가 덜하고 혈액순환 능력이 매우 좋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저희는 구조적 협착만을 바라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더 좋은 협착증 치료를 위해서 또 만족스러운 협착증 치료를 위해서는 유착이 어디에 있는가 또는 혈액순환 능력 정도가 어떤가를 꼭 고려해서 치료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현재 협착증 치료법의 여러 문제점들과 그렇다면 유착과 혈액순환 능력을 고려한 협착증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기존의 치료 방법은 결국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염증을 없애자, 또 구조적인 협착을 늘리기 위해서 공간을 넓히자, 이런 두 가지 원칙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지만 저는 염증과 공간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 유착과 혈류순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리 협착증은 유착된 조직을 풀어주고 그리고 혈류순환을 촉진시켜 줄 때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리협착증에 세 가지 증상이 있다 그랬죠. 먼저 허리 부위에 은근한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에 있는 디스크와 후관절 그 주변에 있는 허리 부위의 뼈에서 유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유착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유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혈류순환을 시켜주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다리가 저릴 때는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 주변에 유착이 있어서 그것이 신경을 포착해 버린다 그랬죠. 눌러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유착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혈류순환을 촉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엉덩이 부위에서 통증, 발바닥의 감각 이상, 또 가장 큰 문제인 간헐성 파행, 걷다 쉬다 하는 거. 이거는 척추부터 하지 부위까지 혈류순환이 오랫동안 안 되면서 허리부터 발끝까지의 여러 유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유착들을 해결해주고 발끝까지 혈류순환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치료의 원칙이고, 이렇게 치료해야 허리협착증이 보다 더 잘 치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의문이 들 것입니다. 과연 이 유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유착은 뭐예요?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 조직이 피가 안 가면서 아주 굳어버리고 딱딱한 조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랑말랑한 조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뜯어줘야 되겠죠. 이 뜯어주기 위해서 매우 좋은 게 바로 도침이라고 하는 침입니다. 도침은 끝이 칼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어있는 조직을 들어가서 풀어주기에 매우 좋죠. 일반적인 침은 끝이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혈자리를 자극한다든가 이러게 하기에 좋고, 이 도침은 유착을 어때요? 풀어주는 송해, 유착을 풀어주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그래서 유착을 풀어주기 위해서 한의학에서는 도침이라고 하는 침 기술을 연구를 하였고, 이를 통해서 유착을 잘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 허리협착증의 원인이 유착과 혈류순환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혈류순환을 촉진시키고 혈류순환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저는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이 한의학 그리고 한약 치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은 오랫동안 혈류순환에 대해서 연구해온 기록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말 중에 수승화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위로 뜬 열은 낮춰주고 아래에 있는 물은 올려준다. 그래서 인체를 순환을 시켜준단 말입니다. 이것의 본질은 뭐냐? 인체 전반적으로, 전신적으로 혈류순환이 되도록 만들자. 근데 인체 전신적으로 혈류순환이 잘 되고 수승화강이 잘 되도록 하는 처방을 연구를 했습니다. 육미지왕탕이라는 하는 처방을 연구했는데 매우 유명한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으로 이 6가지 약재가 들어가면 온몸의 혈류순환이 촉진된다. 그리고 수승화강이 잘 된다고 한의학은 보았습니다. 자, 동의보감에 보면 신호요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동의보감의 신호요통은 어찌 보면 지금의 협착증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 중에 하나를 보면요. 정혈이 부족해서, 혈이 피잖아요. 피가 잘 안 가가지고 양근, 근육을 잘 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아까 혈류순환 장애 때문에 척추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이 싹 굳어가는 상황들이 다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붓는 거. 그래서 허리를 잘 들지 못해. 이럴 때는 뭐를 써라? 육미지왕원. 이게 육미지왕원. 육미지왕탕을 써라.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도 이 육미지왕탕을 통해서 척추와 다리 부위로의 혈류순환을 강화해라고 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개념 중에 어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어혈은 뭐예요? 죽은 피죠. 그래서 혈류순환을 방해하는 죽은 피들, 그래서 어혈을 제거할 수 있는 한의학에는 도인이라든가 홍화라든가 이런 여러 한약재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혈류순환을 촉진시키는 이 육미지왕탕에 어혈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러한 약재들을 함께 섞어가지고 한약을 만들면 이 허리협착증의 본질인 혈류순환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환자분들을 치료해 본 결과 좋은 효과를 거둔 경우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다음은 허리협착증 환자를 위한 운동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는 허리 자체의 강화, 두 번째는 혈류순환의 강화. 허리 자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방법에는 바로 맥킨지 운동법이 있습니다. 맥킨지 운동법은 허리를 이렇게 펴주는 거죠. 뒤쪽으로. 한마디로 허리를 신전시켜 준다고 하는데요. 이 누워가지고 팔로 들어 올려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펴줄 수 있는 거죠. 이거를 30번. 자, 낮에는 어때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 양쪽 허리를 잡고 몸을 뒤로 이렇게 펴주면 허리가 펴지겠죠. 자, 이것도 30번. 그래서
틈나는 대로 낮에는 30번씩, 또 집에 가서는 이 자기 전에 30번 이렇게 맥힌지 신전 운동을 해주면 허리 자체의 근육이 강화가 된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이 장기적으로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허리 협착증이 혈류순환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혈류순환이 안 돼서 바로 유착이 생기는데요. 그러면 혈류순환을 잘 되게 하는 운동법은 뭐냐? 바로 발끝치기입니다. 발끝치기. 발끝 뒤꿈치는 모으고 앞쪽 발을 툭툭 치는 겁니다. 양쪽 발이 잘 닿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발끝을 치는 동작만 취해줘도 어떻게 되냐? 이 발끝까지 혈류순환이 촉진됩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 전에 발끝치기를 300에서 500번 정도 하시면 발끝까지 혈류순환이 촉진되면서 허리 협착증이 진행이 되고 유착이 생겨서 통증과 여러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허리 협착증 하면 그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허리가 구조적으로 좁아졌다, 허리가 구조적으로 협착됐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허리의 구조적인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허리 협착증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외에도 혈액순환 장애와 유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바라봐야만이 허리 협착증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협착증 때문에 또 고통받고 또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허리 협착증, 혈액순환 장애와 유착을 해결함으로써 한번 극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